정통 기독교 우리가 왜 유대인 하면은 귀 옆에 이렇게 꼬불꼬불 하고 모자 쓰고 검은 양복. 항상 옷 입고 그걸 하는 하레디라고 부르죠. 하레디. 영어로 표현하면은 이제 정통파 유대교인데 오소독스 유다이즘이라고 하는데 그 하레디는 울트라 오소독스 유다이즘이라고 울트라. 예, 초정통주의라고 공식적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은 초정통, 정통, 전통, 세속파 이렇게 나누는데 전쟁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부국강병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파죠. 초정통은 또 다른 사연이 있어서 이 세속파를 지원하는 거고 초초정통파가 또 있어요. 초초정통파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유대인이죠. 왜냐하면 복잡하다.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세주가 지구에 다시 도착해가지고 아하.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킨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국가지 세속적인 정치인 놈들이 영국, 미국하고 손잡고 가지고서 만드는 거는 아예 이스라엘에 살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초초는 아니지만 초정통파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쪽을 영국, 미국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다 세울 작전을 짰는데 종교적으로 가장 구심점이 되는 게 동유럽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거기에서 와야 구심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스탈린이 막아버렸어. 러시아 쪽은 아예 못 가게. 왜냐하면 국가의 자산을 빼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유태인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재산을 가져가니까. 그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러시아 쪽에서는 경건파 운동이 세게 17세기, 18세기에 벌어지면서 순수한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그러지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일단 오셔야 전 세계 유태인이 이스라엘로 모이는데 안 오겠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첫째, 세금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병역도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애를 많이 낳으실수록 애 보육하는 수당도 다 국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종교적인 교육을 마음껏 시키십시오. 종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특권, 독점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몇백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겨우 이스라엘로 왔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이스라엘이 유대교 국가처럼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 국가로는 사람들 못 모으니까 종교적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용했죠. 그분들한테 굉장한 특혜를 주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교리적인 입장에서 피임은 금지예요. 병역의 의무가 없으니까 애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어. 18살이 되면 국가 지원이 끊겨요. 근데 새로 나오면 또 계속 발생하니까 많이 나올수록 자기네는 뭔가 부가 축적이 되거나 세력이 축적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낳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2.5입니다. 대충 국민 평균이. 하레디 지역에서는 6.5에서 7.5예요. 하레디 여성도 절박해. 왜냐하면 18살 이상이 되면 여성은 갈 곳이 없어지는 건데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오로지 유대교 교육만 받은 건데 기술 교육도 없고 직업 교육. 그래서 하레디 집단은 따로 사는 도시들이 있어요. 아예. 왜냐하면 섞여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구나. 그다음에 대중교통 같은 걸 이용 안 해요. 모든 문명을 가능한 거부하는 거거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일요일 날은 절대 버스 같은 거 못 타고 돈 사용 안 돼요. 버스 토큰도 사용 못 해요. 그러는 게 부산의 소년부파예요. 근데 지금은 저렇게 세속적인 정권에 빌붙어 있지만 그 부산의 고심파는 상당히 종교적으로 엄격해서 실제로 하시디즘에서 보이는 그런 유형이 있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따로 모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10여 개 도시에 하레디 공동체가 형성돼 있고 직업교육이나 정규교육이 없으니까 나가서 직업을 구할 수도 없어요. 종교성이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인데 특히 남성을 통해서 전수가 돼갖고 남자들은 종교교육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2017년에 대법원이 이건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 모자라거든요. 16,000명 정도가 병력이 비어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있어도 미사일을 쏠 군인이 없어요. 네. 그 전투병이 워낙 모자라니까 난리가 났는데 하레디 집단은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14%입니다. 맨 처음에는 몇백 명에 불과했는데. 근데 이게 15살 밑으로 따지면 25%예요. 우와. 그러니까 인구구나. 대법원이 볼 때는 법적으로 평등하지도 않은데 그럼 미래의 군인은 어디서 데려올 거예요. 120명 국회의원 중에 지금 네타냐후가 64명을 연립정부로 긁어 모아가지고 유지하는데 하레디파가 20명이에요. 하레디파가 나 그만두고 네타냐후에서 반 네타냐후로 갈래 그러면 조기 총선해야 돼요. 대법원이 2017년, 2024년에 위헌이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하레디에게 병역 특례를 준 거. 그때 하레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렇지, 데모하니까 밀렸어. 이걸 벗어제끼고 알몸으로 길에 눕고 했는데 알몸으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국기를 찢으면서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종교적인 특혜를 다시 줘야만 이 사람들이 유지가 되는데 군대를 따로 만들었어요. 하레디 부대를 따로 만들었어요. 하레디 부대를 왜냐하면 하레디 입장에서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 가족의 여자들만 만나거나 바라봐야지 다른 여자들을 보면 안 돼. 아예.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남녀가 막 혼성 편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야 돼요, 군대를. 그리고 먹는 음식이 달라. 이슬람의 할랄처럼 유대인 중에 하레디도 먹는 음식이 달라요. 빵을 만들 때 이스트 쓰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거 대표적인 게 있어요. 남성 여성의 혼재 문제, 병역에서의 집총의 문제, 교육의 문제. 거기서도 종교교육 시간을 일정 부분 달라는 거죠. 이제 가능한 한 직접 총을 안 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8만 명을 하레디를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2천 명밖에는 못 데려갔어요. 그러면 하레디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러 가지 특혜를 위해서 유지해야죠. 네타냐후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이 이미 위원이라고 해서 하레디를 전부 군대로 보내라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네타냐후 정부가 다시 뒤집어 주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유지가 되는 거죠. 초정통파에서 쭉쭉쭉 가서 세속파 있잖아요. 세속파의 초세속파가 또 있어요. 네, 카흐네주의라고 하는 초세속파. 네, 이거는 유태인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역사 속에서 유태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네. 예를 들면 히틀러, 나치, 뭐 무솔리니, 파시스트 그 이전에는 십자군 전쟁 때부터 그다음에 유럽의 패스트 모든 책임을 유태인한테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하고는 밥을 먹어도 기독교하고는 안 먹어. 근데 전광훈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기 아버지 국가나 뭐 형님 국가로 모시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존재하던 당시의 유태교를 아직도 머릿속에 담고 있는 건데 지금의 유태교 국가는 그런 게 아니죠. 겸상 안 합니다. 기독교하고는 잘. 얼마 전에 이스라엘 그 병사가 예수상 머리에 망치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수녀 폭행한 것도 수녀 있었어요. 폭행도 있고, 예. 제가 하레디 동네에 영국에서 잠깐 살았었는데 성직자를 지나가면 막 욕하고 침을 뱉어요. 일부러 의식처럼 계속 침을 뱉어요. 그래서 나는 저놈이 미쳤나 했는데 유대인이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 사건이 계속 벌어져. 이스라엘의 인구 구성이 유대교가 한 600만 되면은 비유대교가 700만 정도 돼요. 근데 하레디가 계속 애를 안 낳으면 국가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 이유도 비유대인이 있구나.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헤즈볼라를 가능한 한 이 기회에 완전히 위축시키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고민인 식수 문제, 물이 없으니까 물 자원을 확보하려면 레바논 남쪽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개신교 상징이나 교회를 다 부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뭐 기독교 탄압한다고?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찍 찍으면 밥도 안 먹어요. 차라리 뭐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하고는 밥을 먹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이 자식들이 제대로 예수를 안 믿고 유대교만 섬기고 있어서 이스라엘을 개신교 국가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내려오는 신호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 논리가.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핍박받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선택을 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일단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 민족들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만 없으면은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질 것 같은데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데 말도 안 통하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래서 신부님한테 그때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일단 나오면 재밌어. 그래서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고민이 저런 거예요. 군 복무 전에는 괜찮은데 군 복무를 마치면 엘리트 청년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 떠나요. 유럽으로 미국으로 떠나요. 왜냐하면 미사일 맨날 날라온다 그러지. 폭탄 테러 있지. 그다음에 종교적인 또 규제는 뭐 자꾸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귀찮은 거예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미쳤다고 여기서 하는 위험하고 거. 귀찮고. 그러니까 병력이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뭐 이 말을 하는지 이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예. 이스라엘은 그 어쨌든 팔레스타인 민족 분리장벽을 세워놨잖아요. 예. 그 한 10m 정도 돼요. 예. 완전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잖아요. 그렇지. 팔레스타인 가자나 이쪽에는 물을 일단 안 줍니다. 우물을 못 파게. 그렇죠. 땅을 5m 이상 못 파게 합니다. 그거는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가 있나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그러니까 종교성이 거기에 더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자기들이 당한 것을 이 다른 소수민족에게 하면서 그런 갈등은 없나? 난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당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왜 안장도까지? 초정통파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정통파는 팔레스타인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팔레스타인 편을 듭니다. 그게 진짜 그게 순수한 정상이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은 침략 전쟁이거든요. 그렇지, 그게 맞는 그래서 얘기지. 초초 정통파는 이스라엘 살지를 않는다니까. 왜 나는 이스라엘 지지하지 않고 떠나는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다큐멘터리로 만든 것들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그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네타냐후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네. 그렇죠. 제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 누가 유태인인데? 그렇지. 라고 하면 네타냐후 같은 세속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인정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함께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국민이지라고 하고 이스라엘 유태인이지 않은데 이쪽은 안 종교성에서 보면은 유대교와 유대교의 경전을 뼈속 깊이 새겨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이지, 이스라엘 국가에 가서 뭐 어쩌 국가주의에 함몰된 녀석들은 그건 세속파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명문화된 헌법이 없어요. 그래서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도 그 관할 법원이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힘이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법부가 하레디한테 군대 가라. 왜 니들만 군대 안 가냐? 국가 지원 다 받으면서 혈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레디가 계속 법원 없애자고 지금 네. 데모하고 하레디는 아예 뭐 사법 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레디가 애를 많이 낳는 바람에 네.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집단이 돼버려갖고 네. 그렇지. 태극기 부대 중에서도 그러니까 뭐 경북 산골에 사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셈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한 게 이데올로기와 종교성입니다. 광화문에 이스라엘기 흔드는 사람한테 물어봐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게 이스라엘기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 많이 많아요. 이스라엘 몰라. 진짜 진짜 이스라엘 모르는 몰라. 사람들 있어요. 나는 모르고 흔들었어 그러면은?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몰라. 우리 사무실 앞에 네. 그 피켓팅 들고 네. 그런 분들 중에 피켓팅 김어준 물러가라 있거든. 이모좀 물러가라. 그거를 한 달 정도 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지나가다가 안 너무 했다. 추워가지고 내가 우리 커피 드리면서 김어준이 그렇게 나빠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설명하는 거야. 김어준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물어봤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들고 있었어 내가. 들으면서 참 나쁜 놈이네요.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 가끔 보면은 몰라. 입고 있는 조끼는 진보인데 들고 있는 피켓은 보수야. 알바를 아침에 뛰고 이제 오후에 또 뛰고 하다 보니까 알바예요? 예.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근데 근데 나 그분하고 사진도 찍었어. 같이. 우리가 추경호를 지켜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명박도 그는 진정성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사기가 최고의 아니 근데 무기였죠.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비상겸 해제하네 마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가지고 이거 비상겸 해제해야 된다고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한테 붙어 있었어. 한동훈하고 같이? 그렇지. 그때는 그래, 한동훈 한동훈 파였잖아. 그러면서 추경호를 자기가 지켰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추경호를 그러니까 지켰습니다. 자기 추경호를 지켰다는. 아니 김부겸이 웬 말이냐? 자기가 진짜 김부겸은 오히려 그 동네에서 40년 산 사람 아니에요? 자기 지금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동네 김부겸 웬 말이니까 그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아니 여기서 말하지 말고요. 동아일보에다가 내용 좀 증명을 조용히 좀 보내요. 해봐. 내용 증명. 내가 솔직히 아니, 그래도 동아일보 이걸 갖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NH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쪽에서 나간 게 아니고 우리 쪽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우리 쪽이 불리해질 수 있는 문제야. 내 건 아니야. 우리가 껴들 문제가 아니야.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라고 하는 것을 피하는 거죠. 그때 대장동에 그분은 하면서 기사를 썼던 그 사람들이 지금 팀장이자 부장이에요. 그렇겠지. 그때 그걸 데스킹하면서 지시했던 사람은 지금 국장이에요. 우리 게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야라고 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요새 기사가 없잖아요. 반성도 없고 사과문도 없고 그때 썼던 모든 기사들 다 정정해야 돼. 기자협회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조나. 오히려 이렇게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자협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나 이거죠. 흐름상을 보면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저쪽에 새로운 인물이 솟아오르려면 빨리 싹을 자르려고 애를 써요. 그게 하나의 카르텔로 묶여 있어요. 그 카르텔에 제일 앞장서는 게 언론하고 검찰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국 대표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됐든 뭔가 싹이 이렇게 올라올 때 빨리 간파해서 잘라내고 자기들 싹은 바로바로 키우고 언론의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후적 진실 보도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사후적 진실 보도의 의무. 아무 생각 안 해.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소스인데 검찰이 네. 검찰에서 확실해서 줬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지났어. 근데 녹취록 다 나왔어. 없어. 아 이거 잘못했네. 그다음에 당사자는 사후적- 남사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옆에서라도 편은 들지 말아야 되잖아. 사회적 기록의 정정 의무가 있어요. 이게 기록으로 남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국 언론의 가장 약한 부분이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그치. 이거는 조작의 공범 내지는 정범이거든요.